여러분 그동안 강신업 TV에서 알부민을 선보여 왔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2+1로 드리던 혜택을 2+2로 2박스를 사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알부민을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에 강신업 TV에서 특별히 마련한 2+2 특가 혜택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알부민 꼭 이용해 보시고 또 많이 이용해 보시던 분들은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강신업 TV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이번에 특별히 알부민 2+2 혜택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신업 TV 많이 보시고 알부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같이 애국하십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 특검 말이죠, 종합특검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김지미 특검부라고 있죠. 여기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수사상을 미주알 고주알 언론에 대고 떠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피의사실 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것들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특검 보라는 사람이 수사상을 가서 저 친여 유튜브,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떠든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얘들 마음대로 하는 거냐면 이번에 권영빈 특검보라고 또 임명을 했는데, 권영빈 특검보라는 사람은 쌍방울 사건에서 말이죠, 이화영 측을 변호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건에 지금 특검보로 들어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권창영 특검, 이 종합특검의 특검은 권창영이에요. 특검은 이제 더 높은 거죠. 특검 밑에 특검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는 또 최강욱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수사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야. 최강욱은 그런데 그 특검에 지금 피해자는 아니고 그 특검의 참고인 최강욱이가 이 수사의 참고인으로 또 조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고인으로 왔던 최강욱이를 권창영 특검이 따로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그 수사에 대한 대화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종합특검의 모습입니다. 특검보에 이어 특검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 최강욱을 만나서 내란 수사 내용을 대화를 했답니다. 세상에나.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말이죠, 눈치도 안 보고 이제는 민주당 세상이니까, 이재명 세상이니까 하나도 뭐 걱정될 거 없고 꺼릴 거 없고 저할 것도 없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군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거예요.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블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수사 내용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창영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권영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그 이화영 측 여기를 갖다가 변호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건에 지금 특검팀에 들어갔다니까 권영빈 특검보도 이해충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또 아까 김지미 특검보라 그래가지고서 그야말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이번엔 그 특검보 위에 특검, 이제 그 종합특검의 가장 높은 사람이죠. 특검인 권창영까지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법조계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권창영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강욱 전 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말이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최강욱이가 말한 거야, 자기 직접. 권창영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 3년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 써야 한다고 하더라. 종합특검이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앞으로 3년을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내내 하겠다는 거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최강욱이가 유튜브에서 깐 거야.
최강욱이도 참, 최강욱한테 무슨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바깥으로 흘러나오죠. 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건 뭐냐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 군 인사 자료를 관리했다. 그래서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상황 등을 분류해서 인사에 반영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가 출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방첩사 인사를 할 때 말하자면 불이익을 줬다. 누구한테? 저 출신 지역에 따라서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그런 말이야. 그게 블랙리스트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최강욱을 왜 불렀냐면 최강욱가 군 법무관 출신이거든요. 얘가 변호사지만 사법고시를 붙은 게 아니라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 법무관 출신이 얘를 불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봤는가 본데 지금 이 얘기야. 최강욱이 얘기는 그때 방첩사에서 최강욱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친한 그런 어떤 법무관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게 블랙리스트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권창명이가 밖에서 최강욱이를 만난 거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검에 수사했던 변호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 피의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 권창명 말고도 권영빈 이자도 문제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오늘 종합특검에서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지헌 특검보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고양이를 한테 생선을 맡긴 꼴 됐다 그랬잖아요. 왜? 권창명 특검 말고 권영빈 특검보 거기도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안 되겠는지 이제 특검보를 바꾼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비서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이화영을 변했던 사람이에요. 이후 2020년에는 또 방영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을 또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영철하고 이화영을 변호했던 사람을 갖다가 이번에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사람을 특검보로 집어넣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권영빈 특검보라는 사람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김지미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권창녕 특검까지도 또 그렇게 지금 최강욱하고 밖에서 수사상을 공유하는 등 정말 이거 그런데 권창녕이가 뭐라고 말했다고? 이거 뿌리 뽑으려면 말이죠 3년을 더 수사해야 된다. 아니 그럼 30년 하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 수사는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그다음에 또 변호하던 사람을 갖다가 다시 이번에는 특검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밖에서 말이죠. 그 사건에 참고인으로 왔던 최강욱을 만나가지고 수사 내용을 갖다가 서로 떠들고 야 이거 안 된다 뭐 3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공정성 이제 공정 상식 법치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때 정말 그 잘못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공정 상식 법치를 들고 나왔는데 야 다시 공정상식 법치가 문재인 때보다도 더 와야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게 속이 아닙니다. 전한길 대표도 말이죠. 수갑을 결국 채웠더군요. 저는 수갑을 채우려다가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고 수갑을 안 채우고 포승으로 이렇게 묶은 줄 알았더니 결국은 수갑을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민주당이 자기들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법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뭐 수사 시스템이든지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고 모두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그런 상황을 갖다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죠 반드시 노력해가지고서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갖다가 다수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또 정말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